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산업안전기사 작업형 파이널 스마트북 건설공사 안전관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풀이하겠습니다. 화면에서 작업자는 철골 위에서 발판 설치 작업을 하고 있다. 작업자가 발판 위를 지나가다가 땅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유형과 기인물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사고 유형은요, 추락보다는 떨어짐, 이렇게 한글로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떨어짐 적는 게 좋습니다. 기인물은 지금은 철골 위에서 발판 설치 작업을 하다가 발판에서 발판 위를 걷다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기인물은 바로 발판 또는 작업 발판이라 적어도 괜찮겠습니다. 2번 넘어가는데요,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화면에서는 박공지붕 설치 작업을 보여줍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이런 단골 문제들은요, 나오면 이제 감사하게 제대로 잘 하셔야 됩니다. 박공지붕 위에서 박공지붕을 설치하던 중에 작업자가 미끄러지며 박공지붕 재료와 함께 추락, 떨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지붕 아래에는 다른 작업자가 누워서 휴식을 취한다. 자, 지금 위에서 작업하고 있는데 아래에서 휴식 취한다. 이거 잘못된 거다. 그죠? 떨어지는 박공지붕에 맞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도 떨어졌지만 재료가 떨어지면서 밑에 휴식하는 작업자에게 맞음이 발생했다는 거죠. 안전난간과 추락 방호망이 미설치된 상태이며 작업자는 안전모와 안전화는 착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재해 원인 3가지를 적고 두 번째는 박공지붕 비례 날아왔다는 거죠. 그죠?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가해물을 적어라. 그죠? 가해물은 지금은 2가지 사고인데요. 박공지붕이 날아와서 아래 작업자에게 맞았다. 그죠? 이때의 가해물을 적으란 것이고요. 동종사고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3가지 적어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재해 원인부터 적을게요. 일단은 추락 방호망이요. 일단 떨어짐 재해에 대한 원인 생각해 볼게요. 떨어짐의 원인. 떨어짐, 추락이죠. 그죠? 원인. 첫 번째는요, 추락 방호망이죠. 추락 방호망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추락 방호망은 수직 높이 10m마다 설치하니까요. 대략 10m가 이상 되는 높이에서 떨어질 때는 추락 방호망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난간 설치해야 됩니다. 그죠? 요거는 보통은요, 2m 이상 되면 안전난간 설치해야 되고요. 세 번째, 안전한 작업 발판이 있는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째는요, 작업자가 안전대를 착용했는가 요거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이제 정리정돈 분량인데요. 이렇게 공통적인 건 지금 좀 제외하고 적어라 잘 나오기 때문에요. 위에 거를 일단 이렇게 적어두세요. 추락에 대한 떨어진 문제가 나오면 시험지 옆에 이렇게 적어두시고요.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 영상에서 뭐가 안 되어 있는가? 그죠? 그래서 답은 이 안에 있다 보시면 돼요. 각각 문제마다 따로 답을 암기할 게 아니라 떨어짐이란 사고는 답은 여기 있는데 과연 영상에서는 뭐가 잘못되었나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추락 방호망 미설치 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았다. 당연히 영상에서 되어 있지 않을 때만 적으시면 됩니다. 안전대 미착용 또는 작업자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다.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작업 발판 미설치도 안전한 작업 발판이 설치되지 않았다. 이렇게 적어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작업장 아래 접근 금지 조치를 미실시했다. 작업장 아래 다른 작업자가 와서 휴식했는 게 잘못되었죠. 그래서 작업장 아래는 접근 금지 조치를 미실시했다. 이것도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 지붕 재료가 날아와서 휴식하고 있던 작업자에게 맞았죠. 이 사고의 가해물은 무엇인가? 가해물은 신체와 접촉한 부분이라고 했죠. 바로 박공지붕 또는 박공지붕 재료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죠? 지붕 자체가 날아왔다기보단 재료가 날아왔으니까요. 자, 그러면 안전대책은 위에서 원인을 반대로 적으시면 대책이 되겠죠. 첫 번째, 추락 방호망을 설치한다. 두 번째,
지붕 가장자리에 안전난간 설치한다. 지붕 가장자리에는 생략해도 큰 문제 없습니다. 작업자는 안전대를 착용한다. 자, 그리고 안전한 작업 발판을 설치하는데요. 지금처럼 박공지붕처럼 가벼운 재료로 된 지붕이 작업할 때의 작업 발판 폭은 30cm 이상이면 됩니다. 그래서 폭 30cm 이상 작업 발판을 설치하고요. 작업장 아래에는 관계 근로자 외의 접근을 금지한다. 자, 대책이 되겠다, 그죠? 자, 3번 넘어갑니다. 역시나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물체 인양 중 떨어뜨려 지나가던 작업자가 맞았다. 역시나 맞음이다, 그죠? 자, 재발생 형태를 적어라. 맞음이 되겠습니다. 재발생 형태의 정의를 적어라. 그죠? 자, 요거는요, 보면 작업자가 천막 뭉치를 로프로 묶어서 안전난간에 걸쳐서 올리던 중에 천막 뭉치가 떨어지며 지나가던 작업자가 천막 뭉치에 맞는 사고가 났다. 그죠? 그래서 맞음이 되고요. 맞음의 정의는 짧은 거 적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날아오거나 떨어진 물체에 맞음이 되겠습니다. 날아오는 물체에 맞는 건 예전에는 비례라고 했고요. 떨어진 물체에 맞는 건 낙하라고 했습니다. 낙하 비례가 맞음이 되었다. 그죠? 날아오거나 떨어진 물체에 맞음이다.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넘어갑니다. 4번입니다. 작업 발판을 이용해 전동톱으로 목재를 절단하고 있습니다. 작업자가 작업 발판이요. 높이가 대략 60cm 이상 되는 발판의 불균형으로 넘어지는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기인물과 가해물과 재해 발생 형태를 쓰시했습니다. 현재는 작업 발판에서 톱질을 하다가 넘어진 거다. 그죠? 그러니까 기인물은 작업 발판이 되고요. 자,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해물은 넘어지면서 작업자가 부딪힌 접촉한 부분이 되는데요. 바닥에 부딪혔다면 가해물 바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재해 발생 형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해 발생 형태는요. 이때 다시 말하면 작업 발판 이렇게 작업 발판이 있고요. 발판의 높이가 대략 지금 60cm 이상이다. 그죠? 다시 말하면 한 보폭 이상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서 작업자가 발판을 이용해서 한 다리를 올려놓고 이렇게 톱질을, 그림을 잘못 그리네요. 이렇게 해서 숙여서 톱질을 이렇게 하다가 이게 넘어진 거예요. 근데 마치 넘어진 것 같지만 이때 발판의 높이가 60cm보다 더 높을 때, 보폭보다, 우리가 보통 한 번 발 걷는 보폭보다 더 높을 때는 떨어짐이 됩니다. 그런데 60cm 미만일 때는 보폭보다 폭이 좁을 때, 높이가 낮을 때는 넘어짐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답을 암기하시면 안 됩니다. 영상을 보시고 높이가 발판의 높이를 확인하시고 떨어짐 또는 넘어짐 적으시면 됩니다. 주의, 동영상을 확인하여 바닥면과 신체가 접해 있거나 발판의 높이가 60cm 미만, 바닥과 신체가 접해 있다면 당연히 넘어짐이고요. 발판 높이가 60cm 미만일 때는 넘어짐이 되고 60cm 이상일 때는 떨어짐이 된다. 이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5번 문제. 역시나 단골 출제 문제입니다. 네. 교량 점검 작업 중에 근로자가 추락, 떨어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했고요. 자, 설명 읽어보겠습니다. 작업자는 부실한 작업 발판 위에서 작업 발판 불량이다. 그죠? 교량 하부 점검하는 중인데요. 추락 방호망이 설치되지 않았다. 대략 높이가 10m 이상 되면 추락 방호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 정리정돈도 불량하고요. 안전난간 대신에 로프가 난간 역할을 한다. 이것도 안전난간이 제대로 안 된 거다. 그죠? 작업자가 로프로 된 난간 쪽으로 기대는 순간 로프줄이 늘어지며 추락한다. 자, 위 사고의 원인,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세 가지를 적으시오 했는데요. 아까 했던 추락의 원인을 또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는 추락 방호망 미설치. 있는데 불량하다면 불량이라고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안전난간 미설치 또는 불량. 세 번째는 작업 발판 미설치 또는 불량. 네 번째는 작업자 안전대 미착용. 다섯 번째, 주변 정리정돈 불량인데요. 요거는 가급적 생략하시는 게 좋다 그랬고 정리정돈 불량으로 걸려 넘어졌을 때만 요거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적어두시고
화면을 보시고 해당되는 것만 골라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높이가 2m 이상 장소에 설치하는 작업 발판의 폭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작업 발판의 폭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 발판의 폭은 40cm 이상이죠. 그죠? 예. 썬라이트 같은 가벼운 재질의 지붕 위에서 작업할 때, 그죠? 재료가 너무 지금 가벼운데요. 이거를 발판을 너무 무겁게 하면 재료가 또 부러지면서 사고 날 수 있으니까요. 이때는 발판 폭은 30cm 이상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비계를 현재 조립이나 해체하고 있어요. 우리가 비계 위에 발판을 걸어야 되는데요. 비계가 완전히 조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때는 발판이 넓은 게 부담스럽죠. 그죠? 20cm 이상이면 된다. 그죠? 이렇게 높이 2m 이상일 때 발판폭 40cm 이상, 썬라이트 등의 가벼운 지붕 위 작업은 30cm 이상, 비계를 조립 해체하는 작업은 20cm 이상의 발판이 필요하다. 기억하시고요. 자, 작업 발판 재료 간의 틈은 얼마죠? 3cm 이하다. 그죠? 요거는 우리 필답형에서 공부를 다 암기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6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나 추락에 관한 부분은요, 답은 동일한데 지금 보니까 계속 영상의 장면만 바뀌는 거죠. 동일한 답이죠. 그죠? 아파트 창틀에서 창호 설치 작업 중에 근로자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위 사고에서 추락의 원인 2가지 적어라. 자, 우리는 영상은 못 봤지만요. 답은 여기에 있다. 그죠? 첫 번째는 추락 방호막 미설치 또는 불량. 두 번째 안전난간 미설치 또는 창호를 들어 올리기 위해 안전난간을 해체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하고요. 작업 때문에 해체했을 수도 있죠. 그거는 제외. 작업에 필요할 때 안전난간은 해체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작업자가 안전대 착용하면 됩니다. 작업 발판 미설치 또는 불량인데요. 작업 발판이 아닌 지금 건물의 내부에서 작업하고 있다면 요거는 제외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작업자 안전대 미착용, 주변 정리정돈 불량인데요. 요거는 정리정돈 불량이 직접적인 사고의 원인이 될 때만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사고의 가해물을 적어라. 자, 창틀에서 바닥으로 추락했다라고 했으니까요. 작업자가 부딪힌 부분이 바닥이라면 가해물은 바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넘어갑니다. 아파트 창틀에서 2명의 작업자가 현재 발판 설치하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한 작업자가 발판 재료를 건네줍니다. 다른 작업자가 설치하려고 이동하던 중에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주변 정리정돈이 되어 있지 않고 정리정돈 불량하고요. 작업자가 밟고 있던 콘크리트 부스러기가 함께 떨어진다 했습니다. 역시나 추락의 원인 3가지, 긴 물, 가해물을 적어라 했습니다. 자, 추락의 원인은 또 정해져 있다 그랬죠. 그죠? 또 봅니다. 추락 방호막 미설치나 불량, 안전난간 미설치나 불량, 작업 발판 미설치 또는 불량, 실내라면 이런 거 해당되지 않겠죠. 작업자 안전대 미착용, 정리정돈 불량이 직접 원인이 되었을 때는 주변 정리정돈 불량 적어두시고 영상에 해당되는 걸 골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기인물은요. 작업 발판 설치하려고 작업 발판 위에서 이동하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인물 작업 발판이 되고요. 바닥으로 떨어졌다 했기 때문에 가해물은 바닥이 되겠습니다. 네, 8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승강기 개구부 주변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승강기 개구부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설명을 보겠습니다. 나무 판자를 이어붙인 발판 위에서 나무 판자를 이어붙인 발판, 지금 발판이 불량해 보입니다. 그죠? 못 제거 작업을 하던 중에 추락했다. 사고의 핵심 원인 3가지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일단 앞에서 우리 추락의 원인을 생각하면요. 추락 방호막 미설치, 안전난간 미설치, 작업 발판 미설치 또는 불량, 작업자 안전대 미착용, 주변 정리정돈 불량,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요, 요 문제를 과연 이렇게 볼 것인가? 승강기 개구부에서
계구부 주변에서 작업하다가 계구부로 추락했다라고 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영상에서요. 계구부는 구멍이죠. 작업하는 뒤에 여기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 뒤에 추락할 만한 구멍이 있는데 이거를 못 보고 작업하다가 일로 빠졌다면 첫 번째는 요거죠. 계구부에 덮개를 덮어둬야겠죠. 그죠? 계구부에 덮개 미설치. 그죠? 자,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에는요. 작업발판 통로 끝이나 계구부의 추락 방지 조치를 첫 번째 안전난간 설치는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추락 방호망 설치나 안전대 착용 요거는 들어있는데요. 여기서 덮개나 수직형 추락 방망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여기다가 안전난간 설치했잖아요. 안전난간을 이렇게 설치만 하면 틈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망을 수직형으로 이 틈새를 망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이게 수직형 추락 방망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안전난간을 이렇게 설치했다면 망으로 다 덮어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수직형 추락 방망 또는 덮개 설치고요. 자, 그 다음에 안전난간을 설치해도 되고 아예 이 주변을 울타리를 설치해도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안에 계구부가 굉장히 깊다면 이렇게 내부가 깊다면 이 안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해야 됩니다. 10m마다. 그죠? 자, 요 추락 방호망은 법에서는요. 안전난간을 해체했을 때,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하거나 해체했을 때, 안전난간이 없을 때는 안에다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라 했고요. 이 추락 방호망도 설치를 못할 때는 작업자는 안전대를 착용하라 했습니다. 자, 근데 영상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나무 판자를 이어붙인 발판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작업 발판 미설치나 불량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발판이 불안한 데서 추락이 우려된다면 안전난간 안전대 미착용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보시고 주변 정리정돈 불량보다는 계구부 수직형 추락 방망 또는 덮개 미설치. 요거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영상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이 계구부가 그대로 오픈되어 있는 상태라면 계구부에 수직형 추락 방망 또는 덮개 미설치 넣어 주셔도 되고요.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들어가도 될 것 같고, 작업 발판 미설치 들어가도 되고요. 이 추락 방망 미설치는 깊이가 10m 이상의, 그죠? 추락했을 때 넣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면 넣어 주셔도 됩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계구부로 빠졌는데 계구부에 아무 조치가 없었다면 울타리 미설치, 요것도 넣어 주셔도 됩니다. 그죠? 6번에서 계구부에 울타리 미설치, 울타리 미설치. 자, 요거는 계구부에 대한 전부 다 조치죠. 계구부에 수직형 추락 방망이나 덮개를 설치하거나 계구부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둘 중에 한 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계구부가 그대로 열려 있는 상태라면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작업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노동관서장에게 보고해야 할 사항을 3가지 적어라 했습니다. 자, 사망은 중대재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필답형에서 공부했죠. 중대재해가 발생 시에 노동부에 보고하는 사항이죠. 자, 어떻게 해서 발생됐으며 몇 명이나 다쳤다라는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어느 병원으로 조치했으며 얼마나 치료해야 된다라는 조치 및 전망. 그 밖에 중요한 사항까지 3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9번 화면에서 작업자는 승강기 피트 뚜껑을 열고 뚜껑을 열었다는 건 계구부에 덮개가 설치되어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나무 발판에 올라섰다. 이때 작업 발판이 불량한가 확인해야겠습니다. 플래시를 비추며 피트 내부를 점검하던 중에 피트 내부가 깊이가 10m 이상 된다면 추락 방호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발이 미끄러지며 피트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동영상에서와 같은 작업에 존재하는 위험 요인 3가지와
준수해야 할 작업안전수칙 3가지를 적으라 했습니다. 자, 설명 보겠습니다. 작업 발판은 나무 판자로 엉성하게 되어 있다. 자, 요거는 작업 발판이 불량하다 넣어도 되겠습니다. 작업자는 안전대를 착용하고 있으나 고정하지 않았다. 안전대를 고정한다 넣어도 되겠습니다. 10m 이상 되는데 추락 방호망이 없었다면 추락 방호망도 미설치되었다 넣어도 되고요. 피트 입구에는 안전난간은 설치되어 있다라는 건 입구에 대한 조치, 다시 말하면 입구에 안전난간이나 덮개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구부에 대한 안전조치보다는 일반적인 추락에 대한 위험 원인과 대책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작업 발판 설치가 불량하다. 작업 발판 설치가 불량해서 떨어짐 위험이 있다 해도 되고요. 작업자가 안전대를 고정하지 않아 위험하다. 고정하지 않아 떨어짐 위험이 있다 해도 되고요. 피트 내부에 추락 방호망이 설치되지 않아 위험하다. 설치되지 않아 떨어짐 위험이 있다 해도 됩니다. 작업안전수칙은 안전한 작업 방을판을 확보하고 작업한다. 안전한 작업 발판을 설치한다 해도 되고요. 작업자는 안전대를 착용한다. 안전대를 고정한다 해도 되겠습니다. 피트 내부에 추락 방호망을 설치한다. 자, 그 다음에 10번 넘어갑니다. 화면에서 작업자는 승강기 피트 내부에서 작업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동영상을 확인하고요. 개구부에 설치해야 하는 방호 조치 3가지입니다. 그죠? 지금은 추락에 대한 방호 조치를 묻고 있는 게 아니라 개구부에 어떤 방호 조치를 해야 되는가, 그죠? 단 작업 장소에 하나여 답하고 안전대 착용은 제외하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요, 개구부에는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그랬죠? 네. 안전난간 설치해야 되고, 그죠? 안전난간 대신 울타리 설치해도 되고요. 수직형 추락 방망이나 덮개 설치해도 된다 그랬죠? 안전난간 설치, 울타리 설치, 수직형 추락 방망 또는 덮개 설치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그 다음에, 화면에서 여기서 이거 이렇게, 그러면 추락 방호망 안 됩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3가지 적으시고요. 법규에서 추락 방호망은 4가지 적으라 할 때만 넣으시기 바랍니다. 안전난간은 추락 방호망 설치. 요거는 법규에서는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하거나 작업상 안전난간을 해체한 경우,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리진 않지만요. 3가지 적고 추가적으로 할 땐 추락 방호망 설치. 특별히 안전대를 제외하지 않아도 된다면 안전대 착용까지 5가지가 개구부에 대한 조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넘어갑니다. 화면에서 작업자 2명은 피트에서 역시나 이 개구부 안에 깊은 피트에서 바닥에 고인 물을 퍼내는 작업 중입니다. 영상에서와 같은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2가지를 적어라. 설명을 보겠습니다. 작업자 2명은 안전모, 안전화는 착용했습니다. 양동이로 피트 내부에 고인 물을 퍼내고 있습니다. 작업자 1명이 몸을 숙이고 물을 퍼내어 다른 작업자에게 건네주는 작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던 중에 작업자 1명이 몸의 균형을 잃고 피트 아래로 추락했다. 이 말은 안전대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피트 주변이 작업 때문에 안전난간을 해체했는 건지 아니면 아예 안전난간이 없었는 건지 이것도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추락하려는 순간에 다른 작업자가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첫 번째, 피트 주위에 안전난간 설치한다. 2번째, 작업자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한다. 그죠? 만약에 피트 주위에 아까 우리가 개구부에는요, 울타리를 설치해도 되고, 수직형 추락 방망 또는 덮개 설치할 수 있다 했는데요. 지금은 덮개를 덮어버리면 아마 이 안에서 피트 안에 물을 퍼서 밖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울타리나 수직형 추락 방망까지 다 둘러싸면 작업이 곤란할 수도 있겠죠. 이럴 때는 그죠? 안전난간 정도만 이렇게 있어줘도 안전난간 틈으로 물을 이렇게 할 수 있다면 하면 되고, 그리고 덮개도 덮어버리면 작업은 좀 곤란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안전난간 설치나 작업자 안전대 착용할 것. 만약에 피트의 깊이가 10m 이상 굉장히 깊다면 피트 내부에 추락 방호망 설치, 그죠? 이런 거는요, 추가로 더 적어라 할 때 영상을 확인하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에서 작업자는 공장 지붕에서 패널 설치 작업 중에 실족으로 추락했다. 역시나 떨어집니다. 그죠? 재발생 원인 2가지 적으시오. 일단 추락에 대한 원인 다 찾아봐야 됩니다. 안전난간 미설치, 추락 방호망 미설치, 이건 한 10m 이상 될 때, 그죠? 자, 그 다음에 근로자 안전대 미착용. 자, 지금은 지붕에서 패널 설치 중에 실족했는데요. 지붕을 밟고 작업하고 있다면 안전발판 미설치는, 작업발판 미설치에 해당 안 되겠죠. 그래서 작업발판 미설치나 작업발판이 없진 않을 테고, 불량, 그죠? 안전한 작업발판이 확보 안 되었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영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가지이기 때문에요. 요 안에서 안전대, 안전난간 안 되었다면 이 2가지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책은 반대로 적으시면 되겠죠, 그죠? 근로자는 안전대 착용하고 안전난간 설치한다. 요거 해당될 것 같고요. 10m 이상 된다면 추락 방호망 설치, 안전한 작업 발판이 아니라 발판이 불량하다면 안전한 작업 발판 설치한다. 넣어도 되겠습니다. 13번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에서 작업자는 공사 현장에서 이동 중인데요. 작업자는 발판이 설치되지 않은 작업 발판 불량이다. 그죠? 곳을 지나가다 떨어집니다. 역시나 추락이죠. 답은 또 어디 있다? 또 여기에 있다. 그죠? 그래서 안전난간 미설치, 추락 방호망 미설치, 작업 발판 미설치 또는 불량, 작업자 안전대 미착용, 이거 적어두시고요. 영상에서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고 원인 2가지 적고, 2번째는 추락 사고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책 3가지 적어라. 그죠? 그래서 영상에서 확인되는 거 대책으로 바꾸면 되겠죠. 안전난간 설치한다, 추락 방호망 설치한다, 작업 발판을 설치하는데요. 폭 40cm 이상의 발판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만. 그런데 지금은 공사 현장에서 이동 중이죠. 그죠? 그래서 높이가 2m 이상 된다면 발판의 폭은 40cm 이상 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작업자 안전대 착용, 작업장 정리정돈 철저는 정리정돈 불량으로 넘어짐이 이제 직접 원인이 될 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고소작업이라는 건 높은 곳에서 작업입니다.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보여줍니다. 화면에서 보여주는 시설의 명칭을 적어라. 화면에서 보여주는 시설의 설치 높이를 적어라. 추락 방호망 설치에 관한 내용인데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어보라 했습니다. 자, 지금 보면요. 수평으로 설치가 되었죠. 그리고 수평인데 망이 아래로 이렇게 쳐졌죠. 그죠? 이게 뭡니까? 바로 추락 방호망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락 방호망은요. 이렇게 망이 쳐지는데 추락했을 때의 충격을 망이 받아주기 위해서죠. 짧은 병 길이의 12%, 그죠? 요만큼 쳐지도록 설치한다라고 했고요. 낙하물 방지망은 건물이 있다면 외부로 이렇게 20에서 30도 각도로 설치했죠. 수평이 아니고, 그죠? 이렇게 설치한 게 낙하물 방지망이죠. 뒤에서 또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설치하는 높이는 얼마마다 해야 됩니까? 10m 이내마다 설치해야 된다. 그죠? 괄호 채워보겠습니다. 추락 방호망의 설치 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합니다.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 지점까지 수직 거리는 10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추락 방호망은 어떻게 설치합니까? 수평으로 한다 그랬죠. 그죠? 망의 처짐은 짧은 병 길이의 몇 %다? 12% 이상 망이 처지도록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넘어갑니다. 동영상은 건설 현장에서 작업 발판을 설치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동영상 작업에서의 추락 방지 대책과 낙하물 방지 대책을 각각 한 가지씩 적으시어 있습니다. 작업자가 안전대 없습니다. 망치를 들고 작업 발판을 설치하던 중에 망치를 떨어뜨려 사고가 납니다. 자, 추락 방지 대책. 자, 우리가 앞에서 추락 방지 대책은요, 첫 번째 안전 난간, 미설치 또는 불량, 추락 방호망, 미설치 또는 불량, 그 다음에 작업 발판, 미설치 또는 불량, 작업자 안전대 미착용, 그 다음에 뭐 정리정돈 불량, 그죠? 이거 적어주시고요. 영상에서 찾아보시면 되는데, 아까 안전대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추락 방지 대책은 작업자는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안전 난간이나 추락 방호망이나 없다면 추락 방호망을 설치한다, 안전 난간을 설치한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작업 발판을 현재 설치하는 중인데요. 작업 발판이 안전하지 않다면 작업 발판을 안전한 작업 발판 설치한다 하시면 되고요. 자, 낙하물 방지 대책이죠. 그죠? 뭐를 설치해야 되겠습니까? 낙하물을 방지하기 위한 설치하는 시설물은 낙하물 방지망이죠. 그래서 첫 번째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동영상은 아파트 건설 현장 보여줍니다. 추락 및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중에서 영상에서 보이는 시설을 추락과 낙하재로 구분하여 각 한 가지씩 적으시어 있습니다. 자, 영상에서 보여주는 걸 보고 골라서 적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추락을 방지하는 시설에는 뭐가 있는가? 그죠? 추락 방호망이 있고요. 안전 난간이 있고요. 작업 발판이 있습니다. 물체가 떨어지는 낙하재해를 방지하는 시설에는 낙하물 방지망이 있고요. 수직 보호망. 그러니까 건물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아파트라면 아직 창문과 끼워지지 않았죠. 이 계구부에 이렇게 수직으로 망을 치는 거. 이게 수직 보호망입니다. 방호 선반은 이 외부에 이제 떨어지는 낙하물을 받아주는데요. 이게 망으로 된 거는 낙하물 방지망입니다. 선반으로 된 건 방호 선반입니다. 그죠? 그래서 낙하재해 방지 시설은 낙하물 방지망, 수직 보호망, 방호 선반 세 가지 요거는 기억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그림을 보겠습니다. 추락 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해서 망이 이렇게 쳐집니다. 안전 난간이죠.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난간 기둥, 발끝마기판으로 구성됩니다. 작업 발판이죠. 그죠? 높이 2m 이상일 때 작업 발판 폭은 40cm 이상이고요. 재료간 틈은 3cm 이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낙하재해 방지 시설입니다. 그죠? 자, 외부로 이제 약간 각도 있게 이렇게 설치되어 있죠. 그죠? 20에서 30도로 설치하는 낙하물 방지망이고요. 수직으로 망을 치는 게 수직 보호망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는 망이 아니라 선반이죠. 이렇게 설치하는 걸 방호 선반이다. 그래서 이렇게 낙하물 방지망, 수직 보호망, 방호 선반을 낙하재해 방지 시설이다 라고 합니다. 17번 넘어가겠습니다. 동영상은 아파트 건설 현장 보여줍니다. 1번 안전난간 설치 시 준수할 사항에 대하여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어보시오 했습니다. 자, 상부 난간대는요. 바닥면 등으로부터 최소 얼마 이상 지점?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죠.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마기판 요거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죠? 난간 기둥이고요. 최소한 상부 난간대는 90cm 이상에 설치해야 합니다. 발끝마기판은 바닥으로부터 얼마? 10cm죠. 그죠? 요 발끝마기판은 턱 역할을 한다 그랬죠? 10cm 이상 높이로 설치합니다. 난간대의 지름은요, 2.7cm 이상이죠. 그죠? 요 난간대 요 지름은 2.7cm 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난간 구조나 설치 기준 중에 발끝마기판의 상세 설치 기준을 적으라 했습니다. 그죠? 발끝마기판은 어디로부터? 바닥면 등으로부터 몇 센티미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한다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넘어가겠습니다. 안전난간 설치 시 준수할 사항에 대한 내용인데요. 질문에 답하시오 했고 설치 범위와 단위를 포함하여 적으라 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네. 1화면에서 다의 높이는 얼마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다가 지금 뭐냐면 중간 난간대다, 그죠? 중간 난간대가 아니라 이거네요. 바로 발끝마기판이네요, 그죠? 발끝마기판의 높이는요,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 이상이다 하면 되겠죠. 라의 지름은 얼마입니까? 라는 난간 기둥이죠. 이 기둥은요, 아까 지름이 2.7cm 이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문장으로 나온 경우도 있고요. 그림을 주고 각각을 얼마냐라고 묻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창고에 있는 안전난간 구조 및 설치 요건, 필답형에서 공부했겠지만 한 번 더 특히나 숫자 나오는 부분 다시 한번 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19번 넘어갑니다. 동영상은 아파트 공사 현장을 보여줍니다. 현장에서 물체가 낙하 또는 비리할 위험이 있을 때 취해야 할 조치사항 3가지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일단 낙하나 비리의 위험이 있을 때는요. 첫 번째는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방호 선반의 설치. 자, 낙하물을 막아주는 시설 3가지입니다. 그죠? 그리고 떨어지는 물체가 있는데 누가 들어오면 안 되죠.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그리고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같은 보호구의 착용. 암기형 문제입니다. 그죠? 다시 보겠습니다. 낙하 비리 예방 조치죠.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방호 선반의 설치.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3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설명은 낙하물 방지망 설치 기준에 관한 내용인데요.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어라. 자, 자주 출제됩니다. 자, 낙하물 방지망도요. 설치 높이는 얼마마다? 10m 이내마다 설치한다. 추락 방호망과 동일합니다. 벽면으로부터 내미는 길이는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이죠. 근데 추락 방호망은요? 추락 방호망은 사람을 받아줘야 되니까 좀 더 내민다, 그죠? 벽면으로부터 3m 이상 내밀어 설치합니다. 수평면과 각도는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하죠. 그런데 추락 방호망은 어떻게 설치합니까? 추락 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한다. 요거까지 구별해서 기억하겠습니다. 자, 20도 이상 30도 이하 적으시고요. 21번입니다. 암기형 문제입니다. 그죠? 터널의 건설 작업하는 경우에 낙반, 굴러떨어지는 돌이죠. 위험이 있을 때 위험 방지 조치 3가지 적어라. 그죠? 자, 돌이나 흙이나 떨어지는 걸 막아주는 게 지보공인데요. 현재는 터널 작업이니까 터널 지보공의 설치. 돌을 볼트로 고정시킨다. 그죠? 록 볼트 설치. 흔들리는 돌은 미리 제거합니다. 부석의 제거. 3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넘어갈게요. 네. 화면은 터널 발파 작업을 보여줍니다. 화면의 장전 작업에 존재하는 위험 요인을 적으시오 라고 했고요. 화약 장전 시에 안전사항을 적으시오. 또는 발파공의 충진 재료의 조건을 적으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설명을 보니까 화면에서는 철근으로 화약을 장전하고 있다 라고 나왔다. 그죠? 자, 그러면 위험점은 뭔가 하면요. 철근으로 화약을 장전하여 폭발의 위험이 있다. 안 그래도 철근은 전기도 통하고 금속이라서 잘못하면 마찰에 의해 스파크도 튈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철근으로 장전을 해서 폭발의 위험이 있다 적으시면 됩니다. 장전 작업 시 안전사항입니다. 장전구는 이렇게 장전할 때 사용하는 장전구는 마찰, 충격, 정전기에 의한 폭발의 위험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그죠? 장전구는 마찰, 충격, 정전기에 의한 폭발의 위험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충진 재료 조건입니다. 우리가 발파공을 채워주는, 그죠? 그 자리에 딱 있게끔 채워줄 때 쓰는 충진하는 재료는 이 재료 자체가 채워주기 위한 건데 불이 나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점토, 모래 등의
발화성이나 인화성에 위험이 없는 재료를 사용한다.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재료를 적으라 한다면 점토, 모래 하면 됩니다. 재료의 조건이니까요. 점토, 모래 등 발화성이나 인화성에 위험이 없는 재료를 사용한다. 적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23번입니다. 동영상에서는 터널 공사 현장을 보여줍니다. 장약 작업 시 준수사항을 3가지 적어라. 자, 3가지니까 기억하기 쉬운 거 위주로 할게요. 첫 번째, 장약 작업 장소. 이제 화약을 장약합니다. 그죠? 이런데 인근에서 화기, 불을 사용하거나 흡연, 담배 피는 거 안 되겠죠? 당연히. 그죠? 장약 작업 장소 인근에서는 화기 사용 및 흡연을 하지 않는다. 그죠? 두 번째, 역시나 인근에서 전기 용접을 한다거나 동력을 사용하는 기계를 사용하는 거. 이것도 화재 폭발 우려가 있죠. 그래서 장약 작업 장소 인근에서는 전기 용접 작업이나 동력을 사용하는 기계를 사용하지 않는다. 세 번째, 근로자는요, 안전모 등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죠? 근로자는 안전모 등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한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장약 작업하는데 행여나 폭발할 수도 있는데 아무나 들어오게 해서 안 되겠죠.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킨다. 까지 하면 4가지입니다. 이 정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작업자는 안전모 등 적절한 보호구 착용하고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요. 인근에서는 화기 사용이나 흡연을 하지 않고요. 역시나 인근에서 전기 용접 작업이나 동력을 사용하는 기계를 사용하지 않는다 정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터널 공사에 사용하는 계측기 종류 3가지. 자, 이거는 우리가 필답형에서도 했죠, 그죠? 자, 터널입니다, 그죠? 위에서부터 보자 그랬죠? 천정 부분이죠? 천정이 이렇게 치마되나 봅니다, 그죠? 천단 치마 측정계. 그 다음에 내부 공간 값의 변화죠. 내공 변의 측정계. 그죠? 그 다음에 땅이죠. 그죠? 지표하고요. 땅 속에 치마가 있는가. 지중 및 지표 치마 측정계다. 그죠? 그리고 굴러떨어지는 돌을 체결해야죠. 록볼트 충력 측정계. 그 다음에 터널의 입구는 우리가 뿜어 붙이는 콘크리트로 이렇게 타설하죠. 쇼크리트 응력 측정계까지 하면 5가지입니다. 계측기의 종류, 기계 종류를 적어라 했기 때문에 측정계라고 뒷부분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5번은요. 터널의 계측 관리사항, 계측 방법을 적어라 했기 때문에 좀 전에 하고 똑같은데 걔만 빼면 되죠. 그죠? 천단 치마 측정, 내공 변이 측정, 지중 및 지표 치마 측정, 록볼트 충력 측정, 쇼크리트 응력 측정. 요거는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26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화면에서 작업자는 흙막이 지보공 또는 터널 지보공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흙막이 지보공 설치 목적을 적고 설치 후에 정기적인 점검사항 4가지 적어라. 단골로 잘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설치 목적은 파란색 별표 할게요. 우리가 요거는 잘 안 나왔습니다. 흙막이 지보공이나 터널 지보공은요. 왜 설치합니까? 그냥 머리로 생각할게요. 왜죠? 흙이 붕괴되거나 돌이 굴러떨어질 때 이거를 붕괴되지 않도록 막아주기 위해서죠. 그래서 파란 글자만 볼게요. 토사의 붕괴, 흙의 붕괴죠. 토석의 낙하, 흙이나 돌이 굴러떨어지는 거죠. 그죠? 토사 붕괴나 토석 낙하에 의하여 굴착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그죠? 흙이나 돌이 굴러떨어지거나 붕괴되지 않도록 흙이나 돌이 붕괴되거나 낙하 떨어져서 굴착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설치하는 게 우리 흙막이 지보공 또는 터널 지보공이 되겠습니다. 토사 붕괴나 토석 낙하에 의하여 굴착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하면 되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흙막이나 터널 지보공 첫 번째는 버팀대를 땅에 박는다 그랬죠. 그죠? 박았다면 첫 번째 꽉 박혔나 보자 그랬죠. 기납이죠. 그죠? 버팀대 기납의 정도.
여기다 벽체를 접속합니다. 그죠? 접속에 있는 부분이나 부착부나 교차부가 튼튼해야겠죠? 부재 접속부, 부착부, 교차부 상태. 그 다음에는 사용에 있는 부재, 재료의 균열이나 손상이나 변형이나 부식이 없어야겠습니다.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이, 탈락 유무. 간밤에 비가 왔는데요. 이게 땅을 따라 침하되어서 안 된다. 그죠? 침하의 정도까지 4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7번 넘어가겠습니다. 터널 내부에서 굴착 작업을 보여줍니다. 근로자가 노출될 수 있는 위험 요인 2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요거는 암기형입니다. 이것도요. 근데 이거 파란색 별표.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또 못 적을 수도 있으니까요. 터널 내에서 굴착한 토사, 버력이 아니라 버력을 컨베이어로 반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TBM은 우리가 터널 보링 머신, 그래서 터널을 뚫는 기계입니다. 기계 주변으로 방진 마스크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가 이동하고 있고 분진이 날립니다. 자, 이런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죠? 현재는 굴착을 하니까요. 분진이 많겠죠. 굴착하는 기계 굴착이니까 소음도 많이 나겠죠. 그죠? 그래서 작업장 내 분진에 의한 진폐증 등 직업병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분진에 의한 진폐증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해도 되겠습니다. 소음에 의한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또는 청력장애가 발생할 우려 있다 해도 됩니다. 신선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환기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산소 결핍의 위험이 있다. 그냥 줄여서 환기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산소 결핍의 우려 있다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진에 의한 진폐증, 소음에 의한 소음성 난청 또는 청력장애, 환기장치가 없어서 산소 결핍 위험이 있다. 28번 넘어가겠습니다. 암기형이죠. 자주 나오는데요. 필답형에서도 나왔습니다. 영상에서는 항타기 모습을 보여줍니다. 행여나 이 기계가 항타기다라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영상에서 보여주는 장비의 조립할 때의 점검사항을 3가지 적어라.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자, 자주 나오는 항타기 항발기는 우리 반드시 유튜브 통해서 한번 기계 작업하는 모습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주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항타기 항발기를 조립하고 하는 점검이다. 그죠? 제가 이렇게 그려드렸습니다. 이렇게 그리면서요. 첫 번째는 본체부터 연결이 풀리지 않았나 보자 그랬죠. 본체 연결부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요. 버팀이 똑바른가 고정이 바른가 보자 그랬다. 그죠? 그래서 리더의 버팀 방법, 고정 상태 이상 유무. 그죠? 버팀이 바르게 되었나 봅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요. 드럼이 있고, 도르래가 있고, 와이어로프가 있다. 그죠? 와이어로프, 드럼, 도르래, 부착 상태 이상 유무. 그 다음에 가마 올리다가 멈추는 브레이크, 그죠? 멈추는 공가 방지 기능인데요. 자, 요거를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가마 올리다가 멈춰야 되는 공가 방지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건 없기 때문에요. 브레이크나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그 다음에 우리가 권상기를 설치할 때는 이렇게 중심에 수직이 되게 설치해야죠. 권상기 설치 상태의 이상 유무까지 하면 충분히 되겠죠. 그죠? 나머지 2가지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본체 연결부 풀림이나 손상 유무. 자, 그 다음에 리더의 버팀 방법, 고정 상태 이상 유무. 와이어로프, 드럼, 도르래, 부착 상태 이상 유무.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권상기 설치 상태 이상 유무 중에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암기법에 항타기 항발기 조립이나 해체하는 경우의 준수사항 요것도 비교해서 한번 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29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항타기 항발기의 무너짐 방지 조치에 관한 내용인데요.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연약한 집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웃트리거 받침 등 지지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뭐를 사용한다? 그죠? 깔판 받침목을 사용한다. 땅에
이게 땅은 연약한데요. 이 무거운 항타기를 설치해버리면 땅이 침하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깔판이나 받침목 위에 장비를 이렇게 세운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땅이 침하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깔판 받침목이고요. 궤도나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나 항발기에 대하여는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레일 클램프 쐐기로 고정한다. 그죠? 차가 불시에 이동하지 않도록 우리가 쐐기 박는다 하면 못 움직이는 거잖아요. 레일 클램프나 쐐기로 고정한다. 요거 암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항타기 항발기 무너짐 방지 조치 요거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상단 부분은 뭘로 고정한다? 버팀대, 버팀줄로 고정합니다. 하단 부분은 경관, 버팀이나 말뚝 또는 철골 등으로 고정한다. 이 부분도 한번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우트리거나 받침이나 지지 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을 때는 말뚝이나 쐐기로 고정한다. 요거까지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 넘어갑니다. 항타기 항발기 작업 시 안전작업 수칙 4가지 적어라. 자, 요거는 예전에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안이 있다가 현재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시험에 좀 안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이게 틀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게요. 항타기 항발기는 이제 말뚝을 받고 뽑고 하는 기계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높이 올라갑니다. 이런 작업을 하는데 주변에 누구나 들어와서 안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출입금지, 관계자 외 출입금지 요거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돼요. 이렇게 출입금지하자 작업 반경 내 출입금지 조치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둘러쳤죠. 그죠? 이거 뭡니까? 차가 움직이는 반경 내에 아무나 못 들어와야 되니까요. 가설 울타리 설치해야 합니다. 작업 반경 내 가설 울타리부터 설치하고 두 번째 요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마라 출입금지 조치하자 하고요. 땅을 파서 말뚝을 이렇게 땅으로 탕탕탕 박아야 되는데 그럼 땅 속에 뭐를 확인해야 될까요? 매설물이 있는지, 그죠? 땅에 뭐 송유관 같은 거 지나가는데 파버리면 안 되죠, 그죠? 지하 매설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위로는 팔이 높이 올라가니까 지나가는 전선이 있다면 이게 행여나 유도 전류 흐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절연용 방호구 커버 씌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4번째는 인접한 고압 전선에 대한 방호 조치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작업 반경 내 가설 울타리 설치, 두 번째 작업 반경 내 출입 금지 조치, 세 번째 지하 매설물 확인, 네 번째 인접한 고압 전선의 방호 조치 4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고 자주 출제됩니다. 항타기 항발기의 권상장치의 드럼축과 권상장치로부터 첫 번째 도르래 축과의 거리를 권상장치 드럼 폭의 몇 배 이상? 15배 이상. 여기에 드럼이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도르래 이렇게 설치하는데 요게 이 드럼 폭을 X라고 하면 15X 이상 되어야 합니다. 요 길이가 너무 짧아도 끊어질 우려가 있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도르래는 권상장치 드럼의 어디에 설치해야겠습니까? 드럼의 중심에 설치해야겠죠. 그죠? 중심에 설치하면서요. 수직이 되게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심을 지나야 하며 그 다음에 축과 어떻게 해? 수직 면상에 있어야 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지게차 들어가니까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는데 앞에 대부분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추락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떨어짐 추락이었죠. 추락에 대한 원인은 크게 5가지다라고 했죠. 자, 작업만 조금 변형될 뿐 답은 동일하다. 이렇게 한 가지 답으로 기억해 가기 시작해야 공부가 쉬워집니다. 문제마다 각각 다른 답을 다 암기하자면 공부할 게 너무 많고요. 자, 이렇게 추락에 대한 부분을 간추리고 나면 오늘 공부가 크게 많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필답형에서 암기했던 내용들도 나왔죠. 그죠? 그래서 추락에 대한 조치, 원인 하고요. 내가 좀 필답형에서 암기가 아직 덜 된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